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미켈란젤로와 가우디의 삶과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우디의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가우디 4,500주년을 맞아서 1차 완공식을 했습니다. 최종 완공은 2030년대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백 년의 시공간을 사이에 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20세기 초 스페인의 천재 안토니 가우디, 두 사람의 거친 호흡과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유년 시절의 결핍이 길러낸 천재성. 두 거장의 위대함은 역설적이게도 유년 시절의 외로움과 신체적 특징 혹은 결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가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유모의 남편이었던 석공의 손에서 자라며 유모의 젖과 함께 대리석을 깎는 정과 망치를 빨아들였다고 회상할 만큼 일찍부터 조각의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피렌체의 권력자 로렌초 대 메디치의 눈에 띄어 궁정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인문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가우디는 평생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는 대신 고향 카탈루냐의 시골 마당에 홀로 앉아 곤충, 식물, 하늘, 그리고 빛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어린 시절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과 관찰이 훗날 그의 독창적인 유기적 건축 자연의 구조를 닮은 건축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토리 핵심 비교.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성격, 후원자, 그리고 예술적 지향점으로 나누어 보면 기묘한 평행이론과 선명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평행이론은 지독한 고독과 타협 없는 고집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오직 예술에만 영혼을 갈아넣은 극단적인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성격 또한 대단히 까다롭고 예민하여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 권력자인 교황 율리오 2세와 대놓고 말다툼을 벌이고 피렌체로 가버릴 정도로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가우디 역시 자신의 건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가들이나 인부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의 유일한 아내는 나의 예술이다라는 태도로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비점은 권력의 소용돌이 대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평생 메디치 가문과 로마 교황청이라는 당대 최고 권력층을 위해 일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변덕과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늘 서 있었으며 동료 예술가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끊임없는 암살 위협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살아생전 이미 막대한 부와 신성한 사람이라는 우상에 가까운 명예를 누렸습니다. 가우디는 당대 최고의 자본가였던 에우세비 구엘이라는 일생의 귀인을 만났습니다. 구엘은 가우디의 기괴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교적, 예술적 경지로 인정하며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며 고뇌했다면 가우디는 구엘이라는 완벽한 지지자 덕분에 상업적 제약 없이 자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즉 중세시대와 근대시대의 성격 차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예술적 지향점을 비교해보죠. 인간의 완벽함과 자연의 유기성. 두 거장의 예술은 무엇을 모방하느냐에서 완벽하게 갈라졌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신이 만든 창조물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인간의 육체라고 믿었습니다. 해부학에 미쳐 시체를 직접 해부할 정도로 인체의 근육과 골격, 비례에 집착했습니다. 그에게 조각이란 거대한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완벽한 인간의 영혼을 정과 망치로 깨워 해방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우디는 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캔버스를 자연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창조하지 않는다. 오직 발견할 뿐이다. 독창성이란 자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각형과 직선 가득한 인공적인 건축을 거부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순응하는 나선형 계단, 나무줄기를 닮은 기둥, 동물의 뼈를 닮은 외벽 등
자연의 곡선을 건축으로 구현했습니다. 두 거장의 마지막, 화려한 영면과 쓸쓸한 순교. 그들의 마지막 임종은 그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투영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죽음 1564년 89세. 로마에서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도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건축 감독으로서 메스를 들고 조각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였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나 말년에는 마치 수도자처럼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숨을 거두며 내 영혼은 신에게, 내 육체는 대지에, 그리고 내 고향 피렌체를 마음속에 묻는다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시신은 소원대로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에 성대하게 안치되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죽음 1926년 73세. 말년의 가우디는 모든 재산과 열정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건축에 쏟아부었습니다. 성당 지하 작업실에서 빵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며 옷을 핀으로 고쳐 입을 만큼 남루하게 살았습니다. 1926년의 어느 날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전차에 치였으나 너무나 공공한 행색 탓에 아무도 그가 천재 건축가 가우디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황자로 오인되어 병원을 전전하다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뒤늦게 신원이 밝혀진 후 바르셀로나 전체가 통곡에 잠겼으며 그는 자신이 짓던 성당 지하 묘지에 안치되어 영원히 성당과 함께 숨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거장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거장의 예술 세계와 철학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가우디, 두 거장이 뿌린 예술적 씨앗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류의 문화적 토양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스타일의 모방을 넘어 인간이 예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든 두 사람의 영향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후대에 미친 영향 천재 예술가의 탄생과 규격의 파괴입니다. 미켈란젤로, 이전의 미술가나 조각가는 권력자가 주문한 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에 가까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사회적 위치를 신의 계시를 대변하는 천재의 영역으로 격상시킨 장본인입니다. 르네상스는 균형, 조화, 비례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말년에 이르러 인체를 비정상적으로 길게 느리거나 뒤틀린 자세를 취하고 격정적인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이 파격은 조화로운 르네상스 질서에 균열을 내며 마니에리스무스라는 새로운 사조의 문을 열었고 훗날 감정과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바로크 미술의 거대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돔이나 피렌체의 메디치 라이브러리 계단은 건축을 단순히 돌을 쌓아 만든 방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조각품처럼 다루기 시작한 시발점이었습니다. 벽면에 굳이 기능이 없는 기둥을 세우거나 창문 틀을 뒤트는 등 건축의 시각적 율동감과 인간의 감정을 불어넣는 기법은 후대 건축가들에게 공간을 예술로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교황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당당함과 타협 없는 예술적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대 예술가들은 미켈란젤로라는 선례 덕분에 후원자의 입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고뇌와 영감을 표현하는 독립된 창작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댕을 비롯한 수많은 후대 조각가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더 이상 깎을 것이 없다며 절망하면서도 그를 이정표 삼아 나아간 이유입니다. 가우디가 후대에 미친 영향으로는 자연주의 건축의 선구자와 도시의 정체성입니다. 가우디는 19세기 말 사각형과 직선, 철골 구조가 지배하기 시작했던 산업혁명기 건축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나머지 당대에는 이단화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날 현대 건축이 가장 갈망하는 화두를 이미 100년 전에 완성해 두었습니다. 현대 유기적 건축과 비정형 건축의 시초로 평가받는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라며 자연의 구조를 건축에 이식했습니다. 이는 20세기 후반 프랭크 게리나 자하 하디드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이 선보인 비정형 건축, 즉 곡선 중심의 자유로운 건축의 거대한 모태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절, 가우디가 수많은 줄과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중력의 역방향으로 곡선의 하중을 계산해낸 공학적 성취는 현대 컴퓨터 연산, 건축의 메커니즘을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 화두인 친환경, 생태 건축의 개념을 가우디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타일 조각이나 유리 파편 등 버려진 폐기물을 재활용해 아름다운 모자이크 외벽을 만든 트렌카디스 기법, 건물 내부의 자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 정원을 뚫어놓은 구조 등은 현대 생태주의 디자이너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건축가가 특정 도시의 운명과 경제를 이토록 완벽하게 먹여 살리는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가우디와 바르셀로나가 유일합니다. 그는 바르셀로나라는 공간에 카탈루냐의 역사와 영혼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미완성 유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비롯한 건축물들은 현대 전 세계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들에게 건축이 어떻게 한 도시에 독창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두 거장의 삶과 예술을 요약한다면 미켈란젤로는 권력의 중심에서 인간 육체의 신성함을 극대화한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가우디는 신흥 자본과 신앙의 품 안에서 자연의 법칙과 신의 섭리를 건축으로 고스란히 번역해낸 구도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미켈란젤로는 후대의 예술가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규격을 파괴하는 자라는 인간 중심적이고 격정적인 예술적 영혼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가우디는 후대의 인간의 건축은 결국 자연의 섭리와 신의 피조물을 겸손하게 닮아가야 한다는 생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적 철학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